지난 밤에 미국 마이크론이 10%의 급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실 뭐 저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당연히 저 영향이 있겠지만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의 방향을 좀 돌려주나 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종목들이 굉장히 무더기로 이 급락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한 발 떨어져서 보세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가 이 눌림을 공략할 때 눌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눌림 매매를 할 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잡는 게 아니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하방 경직 이후에 잡거나 혹은 방향을 돌리고 나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걸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눌림을 잡을 때는요. 그래서 섣불리 이것저것 그냥 내려가는 와중에 지금 주가가 조금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런 근거로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은 어제 가지고 온 종목 하나만 대체거래소에서 정리를 하고 좀 떨어져서 시장을 좀 봤는데요. 뭐 굳이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침에 한 종목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 상황이 좀 이상하거나 그리고 미장의 영향을 또 우리는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가볍게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짧게 보고, 종목들이 볼만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현재 상황이 차트가 다 깨져 있고, 그렇다는 건 우리가 한 발 떨어져서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증시 체크해보면서 영상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우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무더기로 좀 하락이 나왔죠. 어제 제가 업로드했었던 종목들이 하나마이크론 완전히 떡락을 했죠. 마이너스 18%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테크윙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8%.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살짝 자리를 지켜주기는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애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그래서 오전장에 매매를 제가 가지고 넘어왔던 건 광주 신세계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어제 종가 베팅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겁니다. 얘가 올렸고 다 못 팔았다라는 거래량 분석하는 거 있다 그랬죠. 그리고 파동 분석을 통해서 어제 소통방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려가는 동안에 그냥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얘가 어디까지 누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향을 한번 돌려서 파동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라고 봤는데, 어제 파동을 보고 이제 그런 거죠. 하락을 멈추고 보세요. 한번 깼다가 방향을 잡고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횡보를 해요. 물론 살짝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켜져야 되는 라인은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긴가에서 잡았던 것 같아요. 소통방에서도 요 아래로는 잡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정리를 하고 여기선가 정리한 거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이 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 구간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들과 하락 이후에 하락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 세우고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눌림 매매를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오늘은 딱히 뭐 볼 종목도 없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얘가 여기서 돈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요. 자, 계속해서 하락하고 돈 집어넣는가 싶더니 또 이탈을 시킵니다. 근데 어제를 보면요, 돈 집어넣고 이탈시켜요. 그럼 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장중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탈을 안 시켜요.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요. 제가 어딘가에서 잡았는데 이 매매 일지를 한번 볼게요. 큰 비중으로 할 수 있는 매매는 아니지만 분명히 기술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자리라는 겁니다. 일지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먼저 일단 여기서 가는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방향 돌리고 옆으로 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출발하면은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매수를 했던 건데, 눌림을 주길래 소통방에서도 요 아래로는 매수해도 된다, 저보다 아래에서 매수하게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대략 제 매수가 대비해서는 한 제가 5%부터 팔기를 시작을 해서 8% 정도까지 매도가 되고, 막 엄청나게 큰 비중이 들어간 건 아니라서 매매 수익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뭐 요게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일당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나와요. 다만 파동이 길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수급이 짧아요. 파동이 짧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시장 상황에서 파동이 짧다는 건 우리가 이걸 인지를 하고 있다면 대응을 짧게 하면 되겠죠. 제가 이거를 시장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으면 이거 끌고 갔을 거예요. 매도 안 하고.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니까. 근데 미장도 좋지 않았고 당연히 그랬을 때 국장도 영향을 받으니까 빠르게 조금 예민하게 대응을 했던 건데 지금 지수 상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눌리고 하방 경직이 필요해요. 이런 방향을 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얘는 이제 아직 역배열 상태니까 이평선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제가 배포해드리는 전자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코스피도 지지선을 이탈시키면서 오늘 강한 하락 흐름이 좀 나와줬고요. 62평까지 붙여놨죠. 그리고 코스닥은 22평을 뚫지를 못했어요. 어제 반등이 좀 나와주나 싶어서 이제 코스닥으로 돈이 좀 도나 하고 봤는데 오늘 같은 이제 약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매매할 종목은 있어요. 여러분들 상한가 나온 종목들은 제가 하락장에도 매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다 전자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제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시장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보시면 이런 상승이 나왔어요. 다시 보기 어려운 그런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여러분 올라간 만큼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올라간 만큼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갔으면요. 어쨌든 조정도 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닥의 원리입니다. 돈이라는 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누군가가 수익이 나면 누군가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지금은 한 발 빠져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더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더 갈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매매 제가 뭐라 그래요? 한 주도 하지 말라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매했던 매매 일지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런 거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보여주잖아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매매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익이 작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손실 나는 사람이 지금 오늘 태반일 텐데 1, 200만 원 정도라도 수익을 내는 게 어디예요? 일당은 나오니까. 그렇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하락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할 게 없으면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손실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던 내용이지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손실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는요. 0이 낫고요. 0보다 플러스 1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이 안 가는데 수익을 어떻게 내요? 종목이 움직여줘야 수익을 내는 거고 종목이 움직일 때 나오는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확인이 되면 매매 진행하면 되는 거고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빠지는 만큼 누군가는 그 빠진 물량들을 열심히 주워 담고 있을 거고요. 그 주워 담은 종목들이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럼 우린 그 종목에서 수익 내면 돼요. 세력들은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돈도 많이 써가지고 준비를 해서 방향을 돌려 세우고 작업들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거를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죠. 이 정도는 하셔야죠, 여러분들. 세력들은 돈 넣고 준비해가지고 신나게 매집하고 개미도 털어야 되고 개미 가두고 털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매집이 다 되면 올려서 파는 건데 우리는 이 과정이 없잖아요. 얘네들이 올릴 때 그냥 따라 타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걸 공부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세력의 특징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세력의 흔적, 세력의 매집을 확인하는 이 시선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내용이 무료 소통방을 마무리를 일단 2기를 마무리하고 3기를 모집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주식한 지. 물론
오래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자책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계속해서 다양한 사례들 시장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지우고 맞는 내용들은 추가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전자책이 있습니다. 단기 매매 관련된 핵심 전자책인데요. 실전 매매 관련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여러분들 책 잘 보시면 디테일한 당일 매매 그리고 단기 스윙까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한시적으로 3기 오픈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할 때는 여기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하나 남겨놨어요. 요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전자책 받기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 초반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들이 당일 매매 가능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검색식에 종목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당일 주도주 검색식 제가 쓰는 게 있는데 그거를 또 신청하시면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 검색식은 나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거 필터링해서 내가 공부한 조건값에 맞으면 매수하는 좀 필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가지고 매매하실 수 있는 당일 주도주 검색식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전자책 요거 보시고 요걸 쓰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 타점 실전 매매 관련 매뉴얼이니까 실전 매매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먼저 알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시세로 가는 스윙 타이밍이 잡힌 종목들을 받아서 좀 길게 끌고 가면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빠르고 당일에 끝내는 당일 매매가 어렵고 참여가 어렵고 뭐 느긋하게 낮은 단가를 잡아서 길게 끌고 가는 매매가 스타일에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스윙 종목 받기를 체크하시면 그런 종목들은 제가 매집이 다 확인이 되고 그리고 아주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는 가격대까지 빠진 그런 자리를 만들어둔 종목을 가지고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매수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종목을 알려드릴 때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윙 매매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영상으로 어떤 종목들을 막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이해가 돼. 그리고 뭐 매집인 것도 알겠고 세력의 흔적도 알겠어요. 근데 매수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 타점이 나오면 매수 타점이 나오면 매수 사인 드릴 거고 그리고 매도 사인도 같이 어디 위에서부터 매도할 거니까 매도하셔라 라고 잡아 드릴 거니까요.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려우셨던 분들 혹은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 받기 요거에다 체크를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업로드했던 종목들에서 타이밍이 나왔을 때 실시간 알림 사인을 통해서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방법 다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원하는 거 누르신 다음에 체크하신 다음에 뭐 아무거나 원하는 거 체크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시기 제출 버튼 누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한 2초면 누를 수 있는 거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은 개별 종목이나 테마주 애들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사실상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상한가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은 미래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상한가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걸 좀 조심스러워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는 거래 대금이 적은 상한가 그런 종목들은 이 상한가 매매 기법이 많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안 알려드리는 이제 멈춘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한가 매매 기법을 제가 뭐 주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줬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모양 맞추기를 많이 합니다. 이 모양 맞추기에서 갇혀버리면 진짜 이렇게 상한가는 나락을 가버려요. 잘못했다가. 이거 물론 얘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제가 미래산업은 우리가 이 앞쪽에서 제가 이미 소개를 해서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개미한테 넘어간 자리 나왔으니까 안 하려고 하던 중에 이 상한가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관심을 가져야겠죠. 상한가는 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상한가는 세력이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상한가를 이날 만들었습니다. 6월 30일 날이죠. 6월 30일 날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얘네가 우리가 이날 파동을 잘 보면요. 어때요?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건 물론 이런 구간에서는 개미들이 어느 정도는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요. 한 요 정도까지의 파동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세력이 밀어 올린 거거든요. 개미들이 밀어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장 초반에 얘가 갑자기 몇십억씩 이렇게 밀어 올린다는 건 세력이 밀어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돈을 썼다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올리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이런 자리를 넘기면서 물량을 정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높은 자리에서 돈을 썼다고 지금 민 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보다는 더 높은 곳에서 정리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가 10시 반도 되기 전에 상한가를 잠궜어요. 거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다음날 팔던, 다음날 떨구고 다음에 돌아가지고 팔던 위에서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예를 보면 아침에 한 21분 정도 그리고 파동을 만들어 놓고 돌파를 딱 시킨 다음에 투매를 만들어 버려요. 요건 어때요, 여러분들? 요거는 다분히 의도적이죠. 돌파 자리 만들어서 개인들 신나게 꼬신 다음에 투매를 만들어 버리니까 개인들은 여기서 딸려 들어가거든요. 여기 돌파하니까 이런 데서 딸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거 5%짜리 음봉을 빼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등도 없이 쭉쭉쭉쭉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락이 오늘까지도 이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보면서 상한가를 만드는 거는 세력이었고 그리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날 매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 구간밖에는 개미들이 몰리는 구간이 없죠. 그러고 나서 뺐어요. 고작 21분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 30% 가까이 다시 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죠. 계속 저점 이탈하고 계속 저점을 이탈하고 있죠. 지금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얘를 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상한가 만드는데 돈 썼고 개미들 가두고 의도적으로 털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도가 사실상 나가는 구간이 없었던 거예요. 매도를 하려고 올려놨는데 매도를 안 했어. 그리고 나서 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방향을 돌려준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개미를 털어내고 물량을 다시 끌어올려서 나가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한가 매매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날에도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이날에는 우리가 좀 조심하고 비중도 크게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날의 상한가라는 건 이 다음날 개미들이 엄청나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개미와 같은 관점의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날은 어때요? 개미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자리죠. 물론 여러분 이날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매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날 무조건 안 가. 상한가 다음 날은 무조건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중이 크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니까 보세요. 이거 되게 의도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돌파해서 개인들 신나게 꼬셔놓고 어떻게 해요? 이런 투매가 왜 나오냐고. 지네가 올려놓고. 이건 세력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개인이 이 위치에서 시장가로 거래대금 보시면 10억 정도예요. 어떤 개인이 여기서 시장가로 10억을 던져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요 의도적으로 몰아넣고 깬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짜 돌파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봉상에서 맨날 배웠던 가짜 돌파랑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미 신나게 털리고 있겠죠. 오늘 보세요. 희망이 없어. 이거는 가다가 여기서 또 한 10억 12억 정도 던졌네. 보세요. 방향 돌리는 척 하방 잡아주는 척 방향 돌리는 척 하다가 12억 정도 던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또 따라 눌림 잡았던 애들 또 털리는 거예요. 눌림을 잡는 타점 있죠. 요것도 이 전자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전자책에 보시면 어떤 구간부터 공략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보시면 아까 제가 매매 일지도 보여드렸지만 보세요. 제가 어디서 잡나. 결국에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매수를 한 게 여러분들 100점 만점짜리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대고 거래대금도 나름대로 나오고 하면 어때요? 또 개인들이 관심 갖겠죠. 털어내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빼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깼어요. 여기서 이후에 또 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차 매수를 들어가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다 확인했잖아. 다. 그렇죠?
물론 엄청나게 이 종목 자체가 큰 비중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어서 큰 비중으로 매매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익 구간이 나오잖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미래산업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근거들은 살아있다는 거고 여기서 조건값에 맞는 자리가 나오면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여러분들 타점 잡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알람 사인으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구독자 이벤트에서 매수 타이밍 받기에 체크를 하시면 이런 종목들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을 잡아가는 방법들도 그리고 그런 기준들도 배워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미래산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원전선이에요. 대원전선도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한번 역배열에서 이런 게 나와주죠. 저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흐름인데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또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상한가를 갔어요 어제. 근데 앞에 뭐가 있죠? 강력한 매물대가 있죠. 매물대 안으로 집어 넣어놨고 이동평균선 전부 수렴됐고 정배열로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올라가려고 상한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아침에 11분 원웨이 상승 11분 여기 세력돈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파는 파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도하는 파동이 아닙니다. 이게 매물대 어디 있었어요?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그럼 고작 여기 2분인데요. 어제 모아왔던 물량들이 여러분 정리가 될까요? 그러고 나서 오늘 어때요? 지지선도 다 이탈시켜버리고 계속 이탈시키죠? 그러면 얘가 정리가 됐을까요, 여러분? 요 파동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다가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전자책 상한가 관련된 내용 보시면 요 파동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요거는 패스하고 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팔 시간이.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등락률과 시간이 필요해요. 개인들한테 넘어가기 위해서는. 개인들한테 넘어가야 끝나는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겨야 끝나는 게임이에요. 요 파동은요. 그러면 잘 준비를 해가 맛있게 포장을 해가지고 자 너네가 받아가라 하고 던져줘야 되는데 이건 던져준 게 아니에요. 신나게 팔 때는요. 오히려 이런 게 매도 파동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돌파 자리 만들죠. 돌파 자리 만들고 돌파 자리 또 돌파 또 돌파 계속 돌파를 하면서 넘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얘는 뭐 매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데서 막 하고 여기서 눌려가지고 옆으로 간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그냥 잠깐 보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매도가 끝났잖아요. 여기서 200%를 올린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뭐 미련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들이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때 영상을 올렸나 본데 여기서 체크가 돼 있잖아요. 매집이 확인되고 수렴 정배열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눌림 구간에서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다 팔고 나오는 눌림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관심 가질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대원전선도 지금 넘기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관점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관찰해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얘가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얘가 방향을 돌려내는 거 혹은 하방 경직을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냥 이대로 줄줄 세요. 그냥 계속 빼버려. 그럼 어때요? 상관없죠. 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시그널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못해요. 여러분들.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이렇게 우리한테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모르게 여기서 팔면서 올라왔다. 그리고 넘겨 죽는 거다 하면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럼 어차피 매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가 매매 기법을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어차피 타점이 안 나와요. 끝난 종목에서는. 그래서 이 상한가 매매 기법을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뭐 이렇게 물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 상태예요. 우리가 얘를 매매하려면 여기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세력의 존재가. 근데 얘가 세력의 존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 주라도 하나요? 안 하죠. 세력의 존재가 매집이 확인이 안 됐잖아요.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리면 안 해요. 여러분들. 얘를 매수하기 위해서 그 조건값이 만족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매수 타점을 잡는 이론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매수 타점이 나오면 같이 잡아 드릴 건데요. 혼자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 미리미리 입장 신청해 두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성 크린텍입니다. 자, 이 종목도 보세요. 이 종목은 좀 명확하죠?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 상한가에서 앞에 매물대가 그득해요. 떨어지는 거 받아서 이제 팔려고 올라온 거예요. 팔 시간도 없었죠, 얘도? 지네가 올렸죠? 지네가 올린 거야, 이거.
상단에 털고 또 상단에 또 털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날 팔았느냐? 안 팔았죠. 못 팔았죠. 아침에 깔짝거리고 이것도 뭐예요? 가두고 털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거래도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가짜 돌파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뺐다가 또 방향 돌려 세우고 오늘도 어때요? 오늘 이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거 전날 고점에 대해서 가짜 돌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물론 지수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지수의 영향을 그러니까 지수의 하락을 이용해서 빼는 겁니다만 강하게 누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격했던 사람들 이 자리에서 털린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도 오늘 털려 나갔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두고 빼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두고 빼버리는 거고. 왜? 케미가 많이 꼬이니까.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케미 털기. 개미를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서 또 새로운 개미들이 탑승을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시장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자리 보면 어때요? 얘는 이렇게 많이 뺐지만 이게 너무 많이 뺐네? 이런 자리 보면 어때요? 그리고 거래가 없는 자리지만 여러분들이 지나거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여기를 보면 어때요? 아,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냐? 라고 하겠죠. 근데 이때 보면 어때요? 돌아가 볼까요, 이때로? 차트만 봐보자고요. 그럼 어때요? 갈 것처럼 보여. 막 매물소 하는 것 같고. 희대의 작전주 에코프로를 보세요. 여기서 누가 살 수 있냐 막 그래요. 여기까지 갈 줄 어떻게 알고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더 적나라하게 보자고요. 삼성전자 이게 만약에 이대로 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 엄청나게 몰렸던 거 알죠? 지나고 여기 이렇게 막 하락을 해요.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 야 저기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기서는 안 그랬을까? 요 하락까지 본 다음에 야 이거 여기서 산 사람들 어떡하냐? 그런 말 했겠죠. 요 하락을 보고. 근데 어땠어요? 22만 8,500원에서 38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걸 보고 나서 여기를 봤을 때 생각과 이때 당시에 여기를 보고 있을 때 생각은 어때요? 얘가 지금 여기까지 치고 올라온 이 힘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더 갈 것처럼 느낀다면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차트 뒤에를 좀 시뮬레이션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물론 그게 맞던 틀리던 위험을 감지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밑에서 요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1차 상승, 2차 쌍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 위험하겠는데? 더 갈 거라면 여기서 소화를 하겠죠 또. 그럼 여기서 소화하는 걸 이게 물음표니까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물음표. 느낌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느낌표가 나오면 하면 돼요. 또 높더라도 할 수 있어요. 느낌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망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관망했더니 빼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얘네들 털고 다시 갈 거라면 여기서 느낌표가 나오겠죠. 이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락은요, 여기서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건지 개미를 털고 역헤드앤 숄더로에서 다시 올라올 건지는 지금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뭐 예측해서 맞으면 뭐 어쩌고 틀리면 어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비중 베팅을 꽂아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이 있어요. 여기다 10억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만큼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28만 원 정도라고 대충 말씀을 드리고 얘가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를 완성을 하고 넥라인 완성을 하고 여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한 35만 원 넘으니 36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28만 원에서는 못 사는 자리에서 36만 원 한참 더 비싸진 자리에서는 10억을 꽂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억이든 20억이든. 왜? 과정을 확인했으니까. 낮은 단가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나는 흐름이면 이게 낮은 거예요? 더 낮은 데로 가기 위한 그냥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근데 얘가 털고 방향 돌려서 매물 소화하고 다시 재매집을 해서 36만 원까지 왔어요. 이거 비싸요? 아니지. 얘네들은 여길 넘기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작업을 한 건데 그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재 주가가 얼마이냐 이거에 따라서 싸고 비싸고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다고 느끼는 가격은 얘네들이 준비한 게 36만 원이야. 그럼 36만 원이 34만 원 됐어요. 이건 싼 게 맞죠. 근데 얘는 지금 다 팔고 내려오는 자리라면 결코 싼 게 아니라는 거죠.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싼 가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게 싼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준비한 가격 대비 싼 게 싼 가격인 거예요. 그거 차트로 예시 한 번만 들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대원전선? 대원전선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애매하다라기보다 조금 뭐랄까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일 만한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마이크론도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건 여기서 매집이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는 이런 자리들이 싼 가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매집이 확인됐는데 뭐 여기보다 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을 제가 이 소통방에서 길게 끌고 왔던 종목이었는데 뭐 이런 자리가 좋네요. 여기 매집, 이 구간이 매집이잖아요. 매집 파동 우리 배우신 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이런 자리들. 이건 싼 게 맞죠. 왜? 여기서 돈을 잔뜩 써가지고 매집을 했는데 이거보다 뺐어요. 그럼 싼 거예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게 싼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 끝날 수 있는 자리거든. 파는 자리가 나왔잖아요. 물론 얘가 다시 돌려 세웠지만 이때 모른다고요. 근데 여긴 매집이잖아. 그 개미 턴 거잖아요. 그래서 싼 주가의 정의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재미없는 하루였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시장도 다 오른 거예요. 왜? 언제나 상승장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나 옳다 그랬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고요. 우리는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에도 시장은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예 그냥 오늘 하루를 쉬어버려도 되죠. 특히 직장인분들이시라면 본업에 더 집중하시면 되고 굳이 이런 시장에서 수익 얼마 내보겠다고 들어가서 깨지는 것보다 아닐 때는 한 발 빠지는 것도 여러분은 전략이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현금도 종목이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포트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